반야바라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기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바라제바라 승아제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제바라 승아제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제바라 승아제모지사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그 사회과학대학 김용현 학장님이 제 연구원을 방문할 계기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이런 그 행사에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오래 준비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뭐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을 그냥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 법령 높은 스님들이 하시는 이 법단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송구하긴 한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불교 교리를 그렇게 깊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50년 가깝게 동국대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스스로 이제 뭐 깨우친 게 있다면 조금씩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저 기본적으로 그 생각은 뭐 교리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이 불교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문제라든가 남북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공부하고 또 현실의 문제에 관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이 불교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깊다. 제가 늘 이 불교적 그 인식과 또 생활과 이런 부분에서 뭐 자나깨나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이제 제가 불자라고 생각하고 오늘 시간 주어지는 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스님들과의 인연 중에 그 역대 이제 2000년부터 총무원장 스님들하고는 다 인연을 맺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기억이 많이 남는 스님 중에 그 법장 스님이 계셨는데요. 그 스님은 행정대학원 제가 교학부장 시절에 찾아뵀더니 저를 이렇게 알아보시고 그 당시에 이제 중강 스님이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중강 스님이라고 일명 이제 걸레 스님이라고 막 평하거든 화가 겸 이제 괴짜 스님이라고 칭해지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법장 스님이 수덕사 방장 스님으로 계시고 그럴 때 거기 좀 같이 와서 머물렀답니다. 그래서 그림을 몇 장 그려주셨는데 그게 이제 그때 인사를 드리니까 이게 몇 장 남아 있는데 먼저 본 놈이 인자다 그러면서 처음 만났는데 그 그림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총무원장 되신 뒤에도 자문위원으로 저를 좀 이렇게 거기 참여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참여했더니 백두산 주먹으로 만든 염주 좀 굵은 염주인데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에 잘 때 늘 그걸 돌리면서 잡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불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어쨌든 뭐 뜻이 통하든 안 통하든 제 마음속에는 늘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목차상으로 보면 이제 불교와나 통일 그리고 남북 관계 그럴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북한에 있는 불교 사찰과 관련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총무원장 스님 중에 봉원사 회주 스님으로 계신 자성 스님 계실 때 세계 무차 대회가 2015년에 서울에서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불교 통일 선언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몇 사람이 모여서 통일 선언을 만들고 그 당시 이제 세계 무차 대회 할 때 직접 선언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이 남북 관계나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선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불교와 관련되는 것은 뭐 도저히 제가 제 능력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불기자심이라는 어제 말씀이 있고 또 그 내용이 저는 늘 마음에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제가 불자라고 스스로 처음에는 이제 불상했다가 제가 불자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불상입니다. 이 2016년 무렵에 몽골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갔다가 이제 구경 그 당시에 이제 백화점에 방문하게 됐는데 갔더니 이제 골동품상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래서 우연히 이제 다른 몽골의 전통 그런 것들 사러 갔다가 한쪽 이렇게 구석에 골동품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물상과 불두 두 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상을 보니까 마음에 꼭 들고 그래서 뭐 돈이 얼마든 이제 사겠다는 생각으로 샀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아주 비싼 불상은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 불상은 어디서 만든 것이고 어떤 내력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일단 사서 나오는데 거기도 세관인데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몽골의 고위층 인사의 초청으로 가서 VIP 라운지로 했는데도 이게 검사를 하더라고요. 딱 하는데 가방에 넣어놨는데 열어보지도 않고 딱 그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세관에 이 감식반이 와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샀냐 뭐 묻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백화점에서 샀던 영수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당시 고위 인사 초청으로 왔다는 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빼앗기지 않고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주 크진 않지만 방 안에 딱 모셔놓고 보면 아주 좋은 느낌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복장 유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흔들어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데 뜯을 수가 없습니다. 실망 안 하려고 아예 뜯지도 않고 뭐가 들었는데 이제 아마 이 모신 분의 어떤 뭐를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몽골이 우리를 침략을 많이 했으니까 혹시 우리 거 아닐까 하는 그런데 뜯어보고 아니면 실망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두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 불교 미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뭐 물어보진 않았고요. 또 스님들께도 이게 보여드리면 그거 네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다 이렇게 할까봐 보여드리지도 않고 제가 이렇게 꼭 숨겨놓고 있지만 제 카톡에 보면 첫 화면에 이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카톡에 불당을 채워놓고 있는 거죠. 요즘 시대로 말하면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 카톡에 보내는 사람은 늘 이 불상을 통해서 저를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제가 지금 매우 의미 있는 제가 이제 법장 스님이 주신 염주와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스스로 제가 불자다 이렇게 이건 스스로 규정한 거니까 뭐 법정 높으신 스님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뭐 인정 안 하면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모시고 있는 불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몇 장의 사진들은 제가 워낙 급하게 요청을 받아서 미리 좀 옛날에 제가 찍은 사진들도 있는데 그걸 찾기가 어려워서 그냥 찾아온 여러 곳에서 이제 자료 화면으로 찾아왔는데 2003년 8.15 행사 때 제가 평양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스님들도 몇 분 같이 가셨는데 북측하고 얘기가 잘 돼가지고 이 광법사라는 아마 북한에서는 굉장히 북한 불교의 본산으로 치는 평양의 인근에 있는 사찰인데요. 여기서 가서 법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에 불교 신자가 있나 이제 저희도 궁금했는데 단체로 동원해가지고 반야신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빠른 속도로 잘 그 외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니까 불교 차원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준비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스님들의 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뒤에 보니까 그 법타 스님이 그 초기에 그 교류를 많이 하시면서 그 남측의 그런 모델들을 그 소개해서 만든 그런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법사도 뭐 복원 전의 모습과 이제 그 복원 이후의 모습이 있는데요. 지금 그 제가 갔던 시기에는 이렇게 이제 복원되는데, 그래서 북한의 불교는 전통 요소라고 해서 그 북한 지도자도 보존하라.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민추본 일할 때 저희가 이제 단청 지원 좀 했었습니다. 그 북한의 사찰들이 이런 단청 부분들이 많이 그 훼손되고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뭐 관련 그 사진 또는 뭐 그 관련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존하는데 남측이 좀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한때는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관광이 본격화되고 이제 나중에 그 내분강을 북이 이제 그 개방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근데 어쨌든 금강산 안에 이제 4대 사찰이 그 유점사, 신계사, 뭐 표윤사, 장안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금강산 그 신계사 복원과 관련해서 그 우리 조계종에서 그 관여를 했었습니다. 6.25 때 이제 소실된 이 사찰인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복원이 돼 가고 있는 이제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복원이 됐는데요. 그 이명박 정부 때 신계사 복원 그 기념 행사를 신계사에서 할 때 그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갔더니 그 당시에 노 부부가 같이 가셨는데 일제 강점기 때 그 신계사에서 결혼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복원된 이제 그 신계사에서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복원 과정에서 재정 스님이라고 아마 우리 학교도 그 전에 관여하시고 하시던 스님이 거기 상주하시면서 북측 사람들 우리가 이제 뭐 자재와 뭐 이런 그 복원에 필요한 그런 걸 대면서 이제 북측 사람들과 협력해서 이 사찰을 이제 그 복원을 했는데요. 아마도 상주하는 스님들은 안 계시는 것 같고 필요에 따라 이제 그 행사가 있을 때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근데 말하자면 이제 남북 관계가 잘 풀리고 그랬으면 이 신계사가 아마 우리 그 대북 불교의 어떤 관문처럼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조계종 차원에서는 그 신계사 복원 몇 주년 해서 여기서 법회를 하고 그랬는데 요새 코로나로 또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요 가을 무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가면서 북은 아직도 그 고성 일대 좀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 같은 느낌이었었습니다. 동력 거의 보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를 맞으러 온 분들은 이제 조불련 분들이 평양에서 직접 이제 몇 시간 차를 타고 와서 이제 저희를 맞아주고 또 저희를 위해서 이제 음식을 마련하고 그런 온갖 성의를 다 표해주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북이 외건강 쪽 개방하고 그다음 내건강 쪽으로 이제 개방하기 위해서 시범 관광을 할 때 제가 이제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북측 사람들한테 이제 관광이라는 것은 테마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북한의 자연만 보러 오는 것도 이제 한계다. 그래서 뭔가 이제 테마가 있으려면 그 관광지에 맞는
예를 들면 뭐 명품 뭐 그런 뭐 그 면세점이 있다라든가 뭐 하여튼 뭐 그 자연만 보러 가는 관광은 요즘은 그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제 내금강에는 불교적이 엄청 많고 또 의미 있는 유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측에 지속적인 관광을 유치하려면 불교 신자가 많이 계시니까 불교 관련 유적들을 좀 정비하고 관광을 좀 더 확대하면 좋겠다. 그래서 북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시봉 관광 때 저희 이제 가서 그 내금강 쪽에 이제 지금은 이제 소실된 그 유점사와 장안스터를 보고 계신데요. 이런 이제 유적들과 함께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거는 표운사라고 현재도 요 모습으로 그 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량사도 요 일부는 현재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내금강 안에 불교 유적과 관련되는 이제 삼부람, 그리고 이 장면은 뭐 아주 바위 위에 이렇게 있는 보드감은 직접 저도 그 안에 올라가 보고 했는데 뭐 거의 안전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하연터 같은 경우도 아마 선불교의 아주 성지라고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물론 이제 소실됐지만 불교 사적으로는 매우 의미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보긴 했는데요. 터만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내려와도 보면 그 사명대사 뭐 공적비인가 그런 비도 있고 여러 유적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계속됐으면 지금쯤 여러분들도 그런 곳을 좀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인데 지금 북한은 김정은 시대 와서는 지금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 이제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결심을 하고 너절한 남조선 시설 다 걷어내라고 해서 지금 해상 호텔이라든가 뭐 골프장이라든가 현대 아산이 설치해 놓은 시설들을 전부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갔을 때 이명박 정부 때 갔을 때 보니까 남북 간 관광 특구가 아닌 국제 관광 특구로 재지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 아산의 독점권을 빼앗고 이제는 이제 자기들이 국제 관광 지구로 해서 이걸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도 이제 당분간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이 금강산 아마 가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기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계사 복원 기념법회는 아마 우리 종단 차원에서 매년 추진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그때 다시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불교 통일선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그 당시에 2015년 전후에서 또 남북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북측이 언론사 이런 데 보도에 불만을 품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 몇 군데하고 청와대 이런 걸 좌표를 찍어 놓고 포격하겠다 막 이런 협박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총무장 스님, 자성 스님께서 한번 보자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 삼아 이제 총무원이 지금 말씀드린 그 좌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 만약에 포를 쏘면 우리 조계종 총무원도 지금 포격에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위태로운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아침에 가끔 총무장 스님께서 정세와 관련되는 그런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광복절 행사도 있고 또 세계 무차 대회도 있고 또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그 통일선언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한 적이 있고,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그 관여를 좀 했었는데, 그럴 무렵에 이제 우리가 불교 통일선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고 이제 저한테 책임을 맡기셔서 조금 전에 이제 있었던 그 사과대 김용현 교수랑 또 외부에 있는 조성열 박사, 그리고 불교 이 성가대학에 계신 유성무 교수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작업을 선언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선언문을 만들었는데, 이 요즘 시대는 좋은 말들을 기성에서 다 쓰기 때문에 진짜 좋은 말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그 통일선언은 포기했고, 발표하는 거를 뭐 아무리 그 많은 석학들과 뭐 경륜 있는 분들을 모셔서 회의를 뭐 수차례 해도 그 좋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좋은 말 다 썼고, 옛날에 그 국민 통일 헌장, 국민 통일 뭡니까 국민 교육 헌장처럼 그런 헌장이 만들어지기가 지금은 어려운 시대이거든요. 그리고 뭐 국가가 어떤 뭐 그 선언을 하고 국민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도 어려운 시대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나 불교 통일선언은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불교가 사회의 어떤 그 위기 시대에 기여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보라고 말씀하셔서 만들어서 이제 처음에 그 올려드리니까, 그 총무원회 이제 집행부 쪽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 소설가 한 분한테 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성함을 제가 덜먹일 수는 없는 아주 뭐 지금도 대표적인 소설가. 그 소설 하시는 분도 짧은 시간에 쓴 내용이, 그 소설은 긴 내용을 쓰시는 분이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두 버전 중에 뭐 우리가 한 걸 그대로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약간의 그 손질을 해서 선언한 것이 이 선언입니다. 근데 늘 자성 스님께서는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 공존과 상생을 말씀하셨어요. 다음 화두를 뭘로 가져갈 건가를 이제 고민해서 저희가 이제 결정한 게 합심이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이게 이제 일심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북에서 이미 그 일심을 썼어요. 일심 단결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거 불교 선언에서 일심 써놓으면 이게 또 친북이다 뭐 이 난리 피울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유성무 교수님께서 그 일심이 있는데 일심보다는 이제 그 일심을 포함하는 의미의 합심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 가지 원칙, 그러니까 공존과 상생, 합심으로 이제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여러 자문하는 과정에서 연기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 늘 북한은 나쁘다, 불량 국가다. 늘 뭐 우리는 북한을 적으로 두고 그랬는데, 북한이 나쁘게 된 거, 그건 우리는 책임 없는 얘기죠. 우리의 거울로서의 북한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우리가 남과 북은 서로 연결된 존재이고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연기법을 이제 언급하고, 또 원효 스님께서 그동안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불교의 화쟁 논리를 통해서 여러 이제 논쟁들을 수습하고 하나로 이제 묶어내셨던, 사회통합을 이루어냈던 그런 원력도 있고, 그래서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과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연기법을 동원해서 불교에서 뭔가 가르침을 찾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존과 상생, 이건 이제 서로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 내에서는 늘 보면, 제가 이제 이거는 학술적으로는 자폐적 정의관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옳고 상대는 그러다는 늘 흑백 이런 논리로 모든 현상을 보고,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왜 그러는지를
그 제대로 이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과거 한때 내재적 접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자꾸 이제 반공주의나 외부적 시각에서 보지 말고 북한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그리고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하자. 그래서 아기가 울면 그 애가 우는 아이는 나쁘다. 이렇게 우선 단정할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배가 아파서 우는지 이걸 알고 거기에 따르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우는 아이는 나쁘다.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차이를 인정한 가운데 그래도 이제 하나의 그 통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 마음의 바탕인 일심과 합심이라는 데서 그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제 그 마지막 찾은 그 개념이 이제 합심인데요. 지금 봐도 저는 이 세 가지 공존과 상생 합심은 그때 만들었지만 지금도 매우 의미 있는 선언이다. 그 당시에 그 무차대회 할 때 영어로 번역돼서 소개가 되고 그 스님께서도 직접 낭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판권은 자성 스님이 갖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제 그 스님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렸고, 그래서 스님 끝난 다음에 그 다시 불러서 저희들에게 그 여러 격려를 해주시고 금으로 된 목탁을 선물 받았습니다. 순금으로. 근데 크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순금 지금 그걸 갖고 있는데요. 그 순금 목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스님이 주신 목탁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스님을 여러 차례 이렇게 뵀는데 처음에는 남북 문제도 물으시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저희들이 가르침을 받게 되더라고요. 역시 법력이 높으시면 어떤 현상을 보시는데 이 탁월한 해안을 갖고 계셔서 그 뒤로는 이제 만나도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스님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고 그런 그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본 스님 중에서는 아마 그런 불교적인 거나 현실의 문제나 그 수준이 가장 높으신 분이 아니었던가. 제가 경험한 경험에서 비춰봤을 때, 뭐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경험하실 텐데 지금은 아마 경험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 당시는 그래도 이쪽에 이제 업무적으로 뵐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은 시간은 이건 진짜 제가 가장 붙이는 이제 말씀이긴 한데요. 민족 공동체 추진 본부의 일을 보면서 이제 본부장님 스님을 또 여러 분 모셨는데 그 중에 이제 원택 스님을 모신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인연인지 그 원택 스님 모시기 전에 제가 그 성철평전이라는 김태근 법사가 쓰신 그 책을 아까 제가 모시고 있는 볼상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이제 같이 모시고 있었는데 그 성철 스님의 상자에 있었던 원택 스님이 이제 본부장 스님으로 오셨어요. 결국은 이제 그 성철 스님의 말씀에서 그 몇 가지 제가 인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핵심이 이제 불기자심이라는 것인데, 그 이전에 제가 그 책에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기복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제 부처님에게 기복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데,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본래 이 세상은 구원되어 있는데 구원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거기 쓰여 있더라고요. 그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바라봅시다.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구원되어 있는데 자기가 본래 부처인데 그걸 이제 잘 모르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행복과 영광이 넘쳐 있는데 그걸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영광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거기 그 책에 하셨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청락과 뭐 극락은 꿈속의 잠꼬대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어서 결국은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 맡은 일을 잘하는 게 가장 불교적이다. 제가 이제 스스로 깨달은 건데 그것과 이게 맥이 닿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자기 속에 있는 부처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지금 이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큰 스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마음이 와닿아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속이지 마라. 남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생활하다 보면 늘 자기와 싸움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바른 일인가, 나를 속이는 일이 아닌가 뭐 그런 건데 저도 뭐 이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지만 이제 가급적 그렇게 이제 하려고 노력한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공부하는 이제 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 지금 불교가 앞으로 현재의 그 학문 세계와 미래의 학문 세계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지금 현실에 맞는 종교가 아닐까.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철학과 방법과 인식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철 스님 책에도 보니까 성철 스님께서 과학 이론을 공부를 많이 하시고 색즉 시공 이런 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시는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뭐 바위가 있어도 그 바위를 뭐 분자, 소립자 뭐까지 가면 그게 공으로 간다는 이제 그런 논리를 풀어내시면서 결국은 이제 과학이 발전할수록 불교 쪽으로 오게 돼 있고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북한학을 하면서 제가 이제 방법론과 관련되는 도입을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한 편인데요. 최근에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현재 가장 선진적인 학문 세계에는 가장 불교적인 것과 가깝다. 어디서 제가 들었는데 이제 토인비가 뭐 20세기에 가장 문명사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을 꼽으라 하면 보통 뭐 인류가 달 탐색했다 이런 달에 갔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실제로는 서양이 불교를 받아들인 거다. 토인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요즘 이제 이쪽 인문학이나 사회학 방법론에서 이제 프랑스의 뭐 여러 흐름 중에서도 들레주 같은 학자들의 견해라든가 또 요즘은 이제 우리 사회학에서도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걸 하는데 인간과 사물의 연관성 행위자 네트워크.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인식하고 인간 중심적 사고를 했는데 결국 인간 활동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제 뭐 요즘은 이제 휴대폰 이번에도 뭐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인간이 지금 기계로 만든 휴대폰으로 뭐 카카오인가 그걸 통해서 모든 인간 활동이 이 네트워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는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지금은 인간과 비인간, 사물 행위자도 다 행위성이 있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다 불성이 있고 다 이제 그런 나름의 그게 다 있다는 이제 그런 논리로 이제 사물 현상을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유물론 같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융합, 이 4차원의 세계 이것도 불교 성철 스님 책에도 나오는
그 내용이고, 불교에도 이제 그게 그 시공간이 그 내세, 현세, 미래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 상호작용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학문도 세계도 결국은 알고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지 지금 알고 보면 다 연관돼 있다. 그래서 불교라는 이 종교라는 의미보다는 이 인간 살아가는 인식이나 방법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지금 현세에 맞고 또 미래도 맞을 수 있는 그런 그 종교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세계 생태론 같은 것도 보면 결국은 이제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불교적 그 인식과 방법과 사고에 같이 이제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그 최근에 이제 그 방법론적으로도 불교가 상당히 이제 관심을 받고 있고, 저는 참 그런 의미에서 다행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런 그 신유물이라든가 세계 생태론 같은 거를 읽어보면 이해가 잘 돼요. 그게 이제 저 나름의 오랫동안 그 불교적인 그 나름의 그게 있었던 것 같아, 배경이. 그래서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동국대학이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에 맞는 그런 그 좋은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그 발전의 가능성을 우리 학교가 갖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끝으로 이제 이전에 총무원장 스님 하셨던 설정 스님이 이제 카드에 이렇게 써서 써놓은 그 문구 중에 천사 불여 일행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깨우침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이제 1000번 생각해도 한 번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생각은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거고 좋은 생각 많이 하셔도 이건 이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인데 그 이전에 이제 우리 학교의 이사장 스님으로 계셨던 정념 스님 그때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하셨던 스님이 이 법회에서 하신 말씀 중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더니 백견이 불여 일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사가 불여 일행이다. 이제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행동으로 과거에 뭐 정치인들은 이걸 이제 행동하는 양심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이제 행동으로 이걸 이제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북한 공부를 하니까 마지막으로 북한 얘기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94년도에 여기 북한학과를 만들 때 교수가 되고 그 무렵에 이제 제네바 합의라고 해서 북미 간에 직접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핵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동결대 보상 방식으로 해서 연변에 있는 핵 시설 같은 걸 이제 동결시키고 이제 보상 2003년까지 신포에 경수로 2기 지어주고 또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합의가 잘 돼서 이제 오다가 북한이 이제 플루토늄 방식의 핵은 묶어두고 고농축을 하는 방식의 핵 개발을 이제 비밀리 추진하면서 그 합의가 깨졌습니다. 그 합의가 깨지고 그래서 뒤에 이제 육자회담이라는 걸 통해서 어렵게 또 이제 동결하고 보상하는 방식으로 그게 잘 되면 뒤에 이제 평화체제, 지금 정전체제 아래 늘 이제
북한과 미국이 적대시 정책이라고 하면서 핵을 개발하고 있으니 이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만들고 그래서 공고한 이제 한반도의 평화 보장 체계를 마련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가는데 또 핵실험하고 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역대 정부들이 진보 보수 이렇게 이제 자꾸 그 교체되면서 한때는 포용 정책하다가 한때는 또 강경 정책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결국은 핵 문제는 해결하면 할수록 고도화돼 가지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오전에도 저희도 어디 전문가들 모여서 7차 핵실험 할 건가 말 건가 뭐 하면 어떻게 될 건가 또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는 핵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등등 해서 정세가 아주 그 또 격화되고 어려운 시기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야 될 텐데 그동안 저는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언론에 많이 나오고 아마 칼럼도 엄청 쓰고 일을 많이 했는데 정년 맞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걸 해결했어야 현실의 문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현실은 다 고도화되고 뭐 되고 이랬으니까 그동안 뭐 했나는 그런 이제 자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과도 그래요. 학생들을 이제 자꾸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없애라 그러니까 우리는 또 많이 뽑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정년하면서 유드림스에 남아 있는 현재 제 이름으로 있는 석박사 학생들 보니까 한 50여 명이 아직도 그 중에 포기한 학생도 있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를 많이 졌구나. 공부 꼭 할 사람들만 하게 하고 좀 그랬어야 되는데 다 받아가지고 책임도 못 지고 이렇게 됐구나 하는 그런 자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서도 명예교수로 직위를 주셔서 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마치게 해주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이제는 좀 외이지 않고 이제 통일연구원장 끝나면 그런 국제기관에 있어도 그렇고 이게 또 정부의 이 깊이 관여해도 그렇고 아주 자유롭게 좀 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기들이 많아서 이제는 좀 자유롭게 진짜로 한번 민족 문제 해결이라든가 뭐 남북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남은 시간들을 한번 보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기회 되는 대로 여러분들 뵙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원장 스님 비롯해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